안녕. 지금 더현정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으로 CPV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광고 단가를 정하는 걸 알려드렸었잖아요. 그거는 사실 구독자 1000명에서 1만까지 진짜 나노 크리에이터 분들 혹은 광고를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심플한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좀 대형 유튜버 분들도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아주 심플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진짜 좀 복잡한 방법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1만 또는 10만 이상의 유튜버분들을 대상으로 광고 단가 정하는 법 심화 단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커뮤니티 게시물로 질문까지 받았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광고 단가 정하기 심화 단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광고 단가 정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독자랑 평균 조회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평균 조회수 할 때 예전 영상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 기간을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최근 3개월이 사실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최근 3개월의 평균 조회수를 가지고 단가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정확한 단가는 광고 영상 평균 조회수를 생각하는 건데요. 광고 영상 평균 조회수란 내가 이때까지 진행했던 광고 영상들의 평균 조회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광고 영상이라고 하면 좀 조회수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광고를 진행해 본 적이 없다. 혹은 광고를 진행해 본 적이 한두 번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일반 영상의 평균 조회수 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광고 진행 이력이 한 3번에서 4번 이상이다. 그럼 광고 영상들을 모아서 이것들의 평균 조회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3개월 이내에 찍었던 영상이 제일 정확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너무 빡빡하게 하면은 아마 본인이 제일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찍었던 광고 영상 평균 조회수를 좀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나의 시청자들의 국가입니다. 간혹 유튜브를 보면 한국인보다 외국인 비율이 훨씬 더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내 유튜브가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등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라고 하면 오늘 내용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기 전에 왜 시청자의 국가도 파악을 해야 되냐 이것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광고주가 우리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광고를 함으로써 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알리고 더 나아가서 구매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내 채널의 시청자들이 대부분 외국인이다? 과연 구매 전환율이 높을까요? 구매를 하려면 할 수야 있겠지만 당연히 한국 시청자들이 높은 채널에 비해서 외국인 시청자들이 더 많은 채널은 구매 전환율이 훨씬 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요.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국가별로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국인 비율로 광고 단가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 비율은 50%다. 그럼 브랜디드 단가에서 똑같이 50%를 하는 거죠. 이 국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당연히 광고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게 광고주가 내 유튜브 시청자들의 정확한 한국인, 외국인 비율을 몰라요. 즉, 이건 좀 낭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국가를 고려해서 단가를 정하든 말든 광고주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광고주 분들도 이런 거를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구독자 수만 보고 채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구독자 중에서도 외국인이나 한국인의 비율을 신경 쓰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상태면 당연히 국가를 고려하지 않은 좀 높은 단가를 불러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결과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광고주들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그만큼 구매 전환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면서 이 채널이랑은 좀 다시 광고를 하고 싶지 않겠죠? 이거는 좀 제가 마지막에 다시 얘기할 건데 어쨌든 한국인 시청자보다 다른 나라의 시청자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채널은 당연히 이걸 고려할 때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꼭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가 말하는 모든 건 가이드일 뿐이고 결국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자유롭게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단가를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이 단가 관련해서 당연히 광고주가 내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고려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 좀 친한 유튜버 분들이 이런 거 도와달라고 하면은 전 항상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최소 얼마 받고 싶으세요? 이거 이하면 그냥 진행을 하고 싶지 않다의 그 가격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광고주한테는 거기다 50을 더 붙여서 150을 얘기하고 대신에 그 밑에 가격 관련해서 내고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라는 식으로 너가 내 채널을 진짜 원한다면 가격 내고도 해둘 수 있다 라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채널이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단가가 조금 아쉽다 하는 광고주들은 혹시 130만 원, 120만 원에 진행 가능하실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조금 아쉽지만 당신이니까 해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하면서 광고 성사가 되면 원래 나는 100만 원만 받아도 되는 거였는데 120, 130으로 하니까 2, 3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쓸 때, 즉 나의 단가를 전달할 때 내가 생각하는 최소 금액보다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조금 더 불러서 얘기를 하고 그 밑에다가 가격 협상도 가능하니까 연락을 달라라는 문구를 추가하시면 내가 원하는 단가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가 받고 싶은 최소한의 금액에다가 조금 더 불러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대신 아까 그 협상 가능하다는 문구는 꼭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에 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닉네임을 너무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 유튜브 핸들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제 되게 읽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는 홈쇼핑 라이브 단가 같은 건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라이브를 원래 많이 하는 유튜브가 있고 라이브를 안 해본 유튜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라이브를 해본 유튜브가 당연히 시청자도 훨씬 더 많을 거고 진행도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 채널이 있을 때 당연히 라이브를 더 잘하는 채널이 단가가 더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라이브 제한이 들어왔을 때 기획 PPL 단가, 즉 브랜디드 단가의 60%된 가격을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라이브를 좀 잘하는 채널이다. 그 기획 PPL 단가에서 플러스 해서 받고 내가 라이브는 좀 자신이 없고 많이 안 해봤다 라고 하면은 그 기획 PPL 단가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한 단가로 부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라이브도 하고 라이브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한해서 수익 배분을 하는 식으로 정산을 해주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크리에이터의 마음입니다. 비슷한 격으로 공구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수익 배분을 해서 정산을 하겠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거는 광고주가 먼저 제안을 주거든요. 일단 먼저 제안을 달라라는 식으로 하고 내가 계산해봤을 때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면 진행을 하시고 좀 위험한 것 같다, 리스키한 것 같다 라고 하면 공구나 수익 배분의 형식보다는 그냥 나는 얼마만 받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크리에이터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좀 계산을 해보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진행하고 아니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대행사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내가 이 광고를 진짜 하고 싶어서 좀 낮게 불렀는데 대행사를 끼고 하면은 어차피 대행사가 수수료를 더 얻는 거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크게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일단 광고주가 대행사를 낀다는 것 자체가 그들도 이미 수수료가 발생하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플러스 이 대행 수수료가 얼마를 더 얹겠다 이것보다는 퍼센테이지로 수수료를 붙여요. 즉 내가 원래 100만 원인데 이 광고를 진짜 하고 싶어서 70만 원만 불러요? 그럼 100만 원의 10%든 70만 원의 10%든 그 비율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광고주한테는 내가 이 광고를 진짜 하고 싶어서 낮게 부른 단가로 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래 100만 원인데 70만 원만 불렀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행사가 이걸 다 알고 얘 70만 원 맞췄네 하면서 30을 더 붙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퍼센테이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는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도 주셨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 것도 있고요. 유튜브 광고 상황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유튜브 광고 상황이라 함은 광고주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광고주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0만 원으로 크리에이터 3명을 섭외를 합니다. 그때 이제 조금 똑똑한 광고 대행사 분들은 퍼센테이지도 고려를 하지만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상에 딱
들어맞을 수 있도록 수수료를 얹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크리에이터 3명이 만약에 300, 300, 200이라고 해요. 그러면 총 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수수료를 좀 일정하게 10%씩만 뗀다고 하면 330, 330, 220으로 조금 1000만 원에 애매하게 안 되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350, 350, 300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에 딱 맞춰서 광고주가 선택을 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 수수료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거는 진짜 크리에이터가 1도 신경 쓸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저희가 부른 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대행사의 수수료 문제까지 생각하는 거는 조금 투머치하게 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셔츠 광고 단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셔츠 단가는 많이 낮아요. 브랜디드의 거의 10% 정도? 한 30% 정도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셔츠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제품이 좀 비싼 제품이다. 막 50만 원에서 100만 원 넘는 제품?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제품 협찬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품에 따라서 그리고 채널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브랜디드에서 10% 정도, 많으면 30% 정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물이 영상을 압도하시더라고요. 대존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TV 광고 단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TV 광고 단가는 전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영상에 담았고요. 그리고 제가 광고 단가 관련해서 항상 할 말이 좀 많은데 할 말 플러스 사실 잔소리거든요. 물론 광고 단가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소속사가 없는 개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진짜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터무니없이 낮게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진짜 적정한 단가를 받고 광고를 진행했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고 아까 내고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최소 금액을 정해두고 그래서 조금 더 높게 불러라 라는 식으로 조금은 더 받을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것도 맞지만 이게 돈이다 보니까 좀 욕심이 커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단가 낮아지는 건 맞지만 고려하고 싶지 않아지는 마음도 드실 거고 그냥 내 영상 중에서 조회수 높은 것만 좀 봐가지고 단가를 확 높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이 광고 한 번만 딱 하고 어디 떠나버릴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단가도 사실 똑같거든요. 물론 내가 한 번에 이만큼 받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광고주도 이 광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계산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수지 타산에 맞았나? 크리에이터 섭외 비용에 비해서 구매 전환율이 좀 많이 낮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다음 광고 시즌에 이 크리에이터를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생각보다 광고주 중에서 이 평균 조회수도 고려를 하고 시청자층도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해보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진짜 대부분 그냥 구독자 높으면 조회수도 높겠지 하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단가가 좀 높아도 구독자 수만 보고 크리에이터를 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구독자 수만큼 평균 조회수도 높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구독자 수에 비해서 평균 조회수가 좀 낮은 채널이 걸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광고주는 중요한 광고 시즌에 조금 손해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리에이터가 먼저 똑똑하게 나의 단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낮게 받는 것도 물론 안 돼요. 물론 안 되지만 내가 돈을 더 받으려고 너무 높여버리는 것도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시즌 이후에 광고주 입장에서 내가 들인 돈만큼 구매 전환율이 좀 많이 일어나네? 할 정도의 단가가 가장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광고하는 걸 보면은 저희가 광고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용품 같은 브랜드는 봄맞이 해가지고 운동화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그 시즌에 맞춰서 크리에이터한테 다이렉트로 다시 연락을 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랑 협업을 또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양심적으로 측정하면 300인데 600으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 해서 600을 만약에 불러서
광고 성사가 됐다고 해요. 광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광고주가 600이나 썼는데 전환율이 이거밖에 안 되네? 라고 하면은 이 크리에이터랑 다시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이 광고주랑은 그럼 이제 600에서 영원히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진짜 양심적으로 측정을 해서 3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광고주의 입장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되게 구매 전환율이 좋았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시즌에도 이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 또 성장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광고 단가를 좀 높였더라도 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한 브랜드와 계속 재진행을 하면서 좀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빡 높게 불러서 챙기는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양심적으로 이 단가를 측정을 하고 좀 꾸준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고 단가 많이 받고 싶은 거 알아요. 알지만 이런 제가 알려드린 광고 영상 평균 조회수도 고려를 하고 주가도 고려를 하고 이러다 보면 내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단가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이득일까? 이거를 생각해보고 측정을 해서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하는 거지만 제가 드리는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진짜 옅은 가이드일 뿐이고요. 이걸 진짜 옅은 가이드 삼아서 나의 단가는 내가 정하는 거고 어디까지나 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세요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소속사가 없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보가 진짜 1도 없으니까 좀 터무니없이 낮게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좋은 단가에 그리고 똑똑하게 광고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촬영만 한 37분 정도 했는데 편집하면 얼마나 나올지 오늘 제가 또 할 말 겸 잔소리가 좀 있어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긴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대행사 없이 광고 진행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대부분 어차피 유튜버 분들이 보시니까 필요 없겠다라고 했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유튜버 분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광고 제안 메일을 몇 개 받거든요. 그런데 참,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의 입장에서 크리에이터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라 또는 이제 광고주의 입장에서 광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크리에이터 분들도 사실 알아두면 좋잖아요. 광고주 입장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크리에이터도 알고 있으면 지금 이 단계구나,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구나 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보실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볼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뭐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유튜버를 통해 광고를 하고 싶은데 대행사를 끼기에는 수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번에 빡 정리해서 들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콘텐츠는 소속사 없이 브랜드 협업 부수기였다면 그런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약간 대행사 없이 브랜드 협업 부수기의 느낌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댓글로 영상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배울 게 많다 꼭 씹어서 보고 있다라는 좋은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왜 아직 600인지 모르겠다, 왜 아직 구독자 500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잠깐 동안 신세한탄을 조금 하자면 제가 유튜브 쪽에서는 블루오션에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튜브에서 블루오션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수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솔직히 제 영상만 봐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고 나가면 다시 돌아올 일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번 배우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성장이 더딜 거라는 건 이미 이제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지만 조금은 그래도 조금 슬프네 했다가도 그런 댓글을 보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조금 대형 유튜버 분들도 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생각보다 좀 딥한 내용도 다뤄도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관련해서는 아직 할 말이 제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치를 키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 안녕.
읽어봐요. 콘텐츠 노트. 광고 단가 정하기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어.